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본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입력 장치라고 부르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있죠?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랑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본체에 의해서 처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한 거는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또는 그거를 들고 다니거나 이제 그걸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디스켓 또는 USB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본체라고 부르는 컴퓨터에는 CPU, 센트럴 유닛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간적으로 아까 전에 컴퓨터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컴퓨터한다. 즉 계산한다 그랬죠. 그 계산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거를 요즘 나오는 인텔에서 만든 제품 이름이 있죠. 펜티엄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가 보통 대표적으로 부르죠. 근데 인텔이 있는 게 아니고 AMD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컴퓨터가 내리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내리는 명령어들을, 수없이 많은 명령어들을 누군가는 뭔가가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뚜뚜뚜뚜 해서 여러분들 한글을 딱 키우죠. 한글 프로세서를 딱 키워서 A, B, C, D 뭐 안녕하세요 해서 막 쳐요. 그리고 거기 뭐 계산을 막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체적으로 저장 공간이 없어요. 물론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저장 장치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옛날로 초기로 돌아가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장치는 저장을 못해요. 말하자면 계산은 열심히 하는데 암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결과가 나와요.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2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3을 더하라 그러면은 갖고 와서 저장해서 또 임시로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수학 볼 때 막 수학 공식을 어디다 풀어요? 연습장에다 막 풀죠. 그죠? 계산하면서 계산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막 공책에다 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연습장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즉 CPU가 어떤 역할을 처리를 할 때 임시로 뭔가를 계속 저장해 두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는 뭐냐면 얘랑은 그 저장하는 그 기억 매체가 틀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메모리. 우리가 USB 이런 것들처럼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옛날 하드디스크는 그런 메모리가 아니고요. 디스크 개념이에요. 디스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철판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얘는 안 지워져요. 그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지워지면 큰일 나죠? 그죠?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워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오래 보관하는,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건데 얘를 갖다가 프로세서가 갖다가 얘를 막 써야 돼요. 필요한 자료들을 불러다가 오고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면은 펜티엄, 인텔 펜티엄 뭐에다가 메모리가 몇 기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64,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즘은? 8메가, 4메가, 8메가, 16메가 이렇게 나오나요?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CPU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프로세스가 얘 자체로도 메모리를 갖습니다. 그걸 우리가 캐시라고 불러요. L2 캐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메모리,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에다가 또 저장해 놨던 거를 요즘은 그것도 너무 길어. 너무 바빠 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어. 그래서 CPU 안에도 또 메모리를 만들어 놓아요. 이제 빨라져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는 거죠. 어쨌든 이 CPU 자체라는 뭐냐면 계산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메모리라는 게 붙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가 구성되죠.
보조 기억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기억 장치까지 해서 컴퓨터를 열어보면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메인보드라고 불리는 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CPU하고 얘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세서가 존재하고요. 이 프로세스에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글에다가 막 입력을 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팍 나가버려요. 전원이 끊겨요. 그러면 옛날에 작업했던 거 다 날아가죠. 그죠? 얘는 뭐냐면 메모리는 기억을 해두는 공간이 아니고 컴퓨터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갖고 있던 걸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용량이 작아요. 대신에 빨라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용량이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프로세서가 막 작업하는데 메모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인터넷, 요즘은 게임도 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뭐 하다가 막 동시에 프로세서를 여러 개 막 띄워놓죠. 그럼 얘가 작업하다가 도저히 이 용량이 안 돼. 야, 나 이제 아웃. 더 이상 나는 작업 못 하겠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갖다 씁니다. 하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하드가 돌아가요. 윙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컴퓨터가 막 발라지면서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막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가상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 영구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거를 임시 메모리를 씁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상 메모리를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빨리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메모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메모리를 늘려줘야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프로세스의 용량과 메모리의 용량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속도가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 살 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구입해 주면 되죠. 요즘 기본은 8메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기본이 8메가고 이제 거기에 16메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전체적인 이해가 되시죠? 이게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작동 원리고요. 자, 이런 클라이언트 장비하고 이제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버는 이제 블레이드 서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칩 회사 이런 게 있어요.